안녕하세요. 희망지원설계 이천 대표입니다. 오늘은 금융상품을 간단하게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뭐 친구들이 좋다든지 아니면 누가 좋다든지 이렇게 해서 덩달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재테크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제일 1번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는 뭐냐면 일단 돈을 모으는 목적하고 기간이 중요한 거죠. 상품은 그 다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적하고 기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거기에 궁합이 맞는 금융상품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현명하게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그냥 간단하게 보면 2년 안에 돈이 필요한 목표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길게 보면 15년 이상 이 이후에 돈이 필요한 목표들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뭐 2년 이내에 돈이 필요한 목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결혼을 뭐 한 2년 정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청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러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는 일단 수익률보다는 먼저 원금 보존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니고 돈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일반 시중은행에 예금하고 적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 예적금 요새 하러 가면 수익률, 그 이자를 보면 너무 만족스럽지 않죠? 이거 적축 왜 하냐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네. 그래서 한동안 뭐냐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에 가서 우리가 예적금을 했고요. 3, 4년 전에 이제 저축은행들이 많이 파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단위조합, 그러니까 1인당 3천만 원까지는 저율과세를 적용해주는 단위조합에 가서 예금이나 적금을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율이 같을 때 은행하고 단위조합하고 차이는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금을 120만 원 봤을 때 이자가 10만 원이 붙는다. 그럼 통상적으로 뭐냐면 일반 과세를 하면 15.4%의 이자를 내고 나머지 돈을 저희가 찾게 되죠. 근데 이렇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저율과세를 적용받으면 요 10만 원에 대해서 1.4%만 이자를 내고 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세전 이자는 같더라도 세후 이자가 높기 때문에 선택하기 좋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2년 이내에 반드시 필요한 목표를 위해 저축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원금 보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상품으로는 뭐 시중은행 예적금이나 뭐 이자를 조금 더 주는 저축은행 아니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저율과세 상품을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년 이상 되는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뭐 보통 노후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자녀의 대학 학자금 정도가 될 겁니다. 요때 우리가 길게 가야 되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길게 가는 상품은 그래도 10년 이상 되면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보험 상품이 그나마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 하면 우리가 워낙 보험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비나 여러 가지 뭐 그냥 안 좋은 인식이 많은데 사실은 수익률에 앞서 장기 자금은 수익률에 앞서서 강제적으로 묶어놓고 저축할 수 있는 포인트가 더 중요한 포인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면 더 최선이고요. 사실 뭐냐면 저희가 그 노후자금 같은 경우를 적금이나 펀드 같은 걸로 모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이런 부분들이 노후자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당장의 그 용도에 맞춰서 저희가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뭐냐면 노후자금으로 저축을 시작했지만 그 노후자금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10년, 15년 이상 되는 목표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는 보험사 상품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돈은 그래도 적립펀드 같은 투자형 상품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적금의 2%라고 하면 펀드로는 1% 정도 수익률만 올리면 되는데 저희가 뭐 지금 당장 펀드를 시작해서 1년 후에 반드시
1% 수익률이 난다.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의 결과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1년 후에 수익률을 낼 수는 없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험적으로 3, 4년 정도 시간을 두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투자하면 사실 펀드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 1%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돈, 뭐 3 내지 5년 정도 이런 부분들은 좀 올바른 투자 전략을 좀 감안하셔갖고 펀드를 좀 이용하시면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는 거. 그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지금 뭐 매월 불입하는 적금의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우리가 목돈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뭐 한 5천만 원 만드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반토막 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어떤 분들은 3개월 만에 날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날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뭐냐면 목돈은 모으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손실을 보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목돈은 일단 안전성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략 60, 70% 정도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예금이나 예를 들어서 요거보다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들에 투자를 하고요. 채권이나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3, 40%는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격적인 상품. 이때 뭐냐면 펀드는 아까 저희가 정시펀드를 할 때는 정시펀드의 수익률은 변동성이 커야 되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를 많이 이용하지만 이때 펀드는 뭐냐면 채권형 펀드도 가능하고 채권 혼합형 펀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상품 중에 살펴보면 뭐 배당 상품을 주는 뭐 맥커리인프라 같이 1년에 한 2번 정도 이자를 주는 이자도 주면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60, 70%는 안전을 위주로 보수적으로 갖고 가되 30, 40%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상품을 공부하고 찾아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뭐 앞에 돌아가지만 무조건 수익률이 좋다, 남들이 좋다 이런 상품에 투자해서는 결코 재테크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이 일을 해왔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펴보면 그렇게 해서 상품 투자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얻는 분들은 계셨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그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내가 돈을 모으는 목적하고 기간을 반드시 고려하고 그 기간이 2년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주 장기적인지 아니면 중간적인 시간적인 여유인지에 따라서 적합한 상품을 각각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아마 금융상품을 고르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나온 상품들 그리 어렵지 않은 상품들이거든요.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우리가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금융상품 선택 기준을 가지고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